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학 전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우리 곧 등교 개학해서 보면 조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꼭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작품은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이호석 작가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호석 작가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 많이 안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작품인데 수능 특강에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많이 안 본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인 나는 뜨내기 노동자입니다. 뜨내기 노동자인데, 노동자라서 배경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고요.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내기 노동자인 나는, 즉 나는 뜨내기 노동자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술을 마신 뒤에 노숙을 하기 위해서 김서방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묘, 묘예요, 동묘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다가 수상한 불빛을 보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기서 동묘라는 것은 신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곳, 신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인공인 나는 수상한 불빛을 보고 놀라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다음날 동료인 박서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도깨비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호기심이 동하여서 몽둥이를 쥐고 저녁에 다시 동묘를 찾아갑니다. 도깨비라면 내려치려고요. 자, 동묘 안으로 들어갔더니 도깨비로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자, 몽둥이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거지 모자였음이 밝혀집니다. 자, 도깨비와 도깨비 불의 정체를 알게 된 나는, 자, 거지 모자의 비참한 사연을 듣고 한 달 전에 목격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거지 여인임을 알게 된다. 자, 여기 부분을 통해서 이 작품이 역순환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작품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기구한 삶의 연민을 느낀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을 그대로 쥐어주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걸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입니다. 그리고 경향소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경향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자, 경향소설이란 작자가 특정한, 이거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상이나 주의를 선전하여 독자들을 그 경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소설을 의미합니다. 알아만 두시면 좋아요. 그냥 경향소설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작품의 제재는 거지모자의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이것만 거지모자의 비참한 삶을 알려주려고 소설을 쓰진 않았겠죠. 자,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주제는 단 하나예요. 어떤 건가요? 1920년대라고 했어요.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궁핍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한 고발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들어가 놓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면은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을까요? 어두워가는 황혼이래요. 작품을 볼 때 우리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 어딜까요? 동묘입니다. 동묘. 공간적 배경 두 가지 다 제시해줬죠. 자, 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말을 했던 앞에 중략 아니 전략 앞에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어떠한 생략? 뜨내기 노동자인 나는 술을 마신 뒤에 동묘에 들어갔지만 도깨비를 보고 도망쳤다. 그리고 호기심을 통하여 다시 저녁에 동묘에 몽둥이를 들고 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작품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르다고 생각했다. 어떤 게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어제는 밤에 갔으니까 도깨비가 나오기에는 이르다.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갔다. 여기서 대문이란 건 뭐 동묘의 대문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렇게 후둑후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자, 심장이 뛰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뭐야? 죄송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소리.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고요. 자,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여기 중문 뭐 그냥 문 옛날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 문이 하나 있지 않고 가다 보면 또 문 또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나오고 하죠. 그런 그냥 간단한 그런 중문이에요.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헙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자,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 전날 밤에 뭐가 나타났어요? 수상한 불빛이 전날 밤에 나타났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수상한 불빛이 나타났던 그 자리. 정전 바로 옆 그 자리에 헙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자, 여기서 헙수룩하게 산발하는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다듬지 못해서 막 난리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그림자는 뭐 도깨비를 의미한 텐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젠처형 내용 설명했을 때 두 개의 그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모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에 나는 아니었다. 자, 여기서 그러나는 항상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주인공이 그냥 내용상 보는 거예요. 전날처럼 도망치지 않겠다. 도망 노노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자, 요런 놈 이까짓 것의 도깨비가 무섭지만 뭐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뭐 상관없다, 도깨비쯤이야.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새끼로 변해어 버렸던 것이다. 원 이런 놈의, 자, 여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뭐 장군같이 씩씩하게 하나 그냥, 그러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혀있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여기서 만신이랑 그냥 온몸에 힘이 맺혀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득 찰 법한, 그리고 뭐 몸신에서 유령 장군이 금시에 비치광이 광대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자,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새끼. 자, 유령 장군과 미치광이 광대새끼 다 누구예요? 나를 의미하죠. 자, 유령 장군이라는 건 도깨비를 잡으러 가는 자신을 장군에 빗대서 표현한 거고, 이것도 자신, 미치광이 광대새끼도 자신, 즉 영문을 보러 날뛴 자신을 광대에 빗대고 장군으로 빗댔다. 둘 다 나라는 거. 자, 원 이런 놈의, 자, 점점점 원 이런 놈의,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망연자실한 뭐 나의 모습, 그리고 뭐 아연실색한 나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잡으려던 게 도깨비예요, 아니에요? 도깨비가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노노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연자실하는 거죠.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던가. 자, 틀림없던 도깨비가 두 모자로 거지로 변신하다. 자, 이 부분 뭘까요? 유령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의 실체가 뭐라고요?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자,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또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뭐 번쩍 돌려 생각했다.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 거지모자는 도깨비가 변신한 것이다. 즉 도깨비가 나를 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도깨비란 소리의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썩썩 빌었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썩썩 빌었다. 왜 손을 썩썩 빌었을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어떤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 갑자기 와서 몽둥이를 막 내려 찍으려고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우니까. 아이고 왜 그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 아이고 왜 그럽니까? 왜? 난데없는 위협에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랍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땐 줄을 알면서도 헐수 없이 점점점점. 자, 뭔 소리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나가라면 나갈게요. 하지만 날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죠. 자, 왜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동묘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묘라는 공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공간이었어요? 신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그리고 근데 실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곳이 뭐예요? 거지와 빈민이 노숙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 대사. 감히 못 들어올 땐 줄 알면서도 헐수할 수 없이. 자,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동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 즉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은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자, 왜 사죄를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주인공 몽둥이 든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료 경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빌지 않았겠죠. 왜냐면 둘 다 죄를 지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인의 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 몸이 불편한 처지라는 거. 왜냐면 일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몸을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자,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역시 나는 어릿광대였다. 나의 경솔했던 행동을 자책한다. 자, 그 다음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자, 고지기 뭐야? 창고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옛날에는 경비원이란 단어가 없었죠. 즉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경비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명했습니다. 즉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창고지기도 아니고 나는 경비원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자, 왜 모자가 갑자기 안심했을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힘겨운 사람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쫓겨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안심합니다. 안심.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고 한번 쭉 지우고 나서 다시 볼게요.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도깨비불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즉 어젯밤에 본 도깨비불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정체 궁금. 자, 무엇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무엇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 상황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 되지 않았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도깨비불의 정체가 누구였어요? 모자가 도깨비와 도깨비불이었다. 확신할 수 있는 부분.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사무사하다 무슨 뜻일까요? 밑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그 불은 그 불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제 내가 본 불은 어떤 건가요?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렸다.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게 저지른 게 없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 A 부분 나왔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이 있어야지요. 그래, 그것을 찾으려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약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어요? 성냥 한 갑을 다 그어내버렸대요. 자, 도깨비불의 정체는 뭐였어요? 도깨비불은 뭐였어요? 성냥불이었죠. 여인이 근 하고 여인은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걸 암시하고 있어요? 여인의 슬픈 사정이 시작됨을, 사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긴 하였으나 해득하다 뜻을 깨쳐 알았다.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여기 참혹한 그림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혹한 그림. 이 참혹한 그림은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참혹한 그림 다리랍니다. 그의 훌떡 거든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는 참아 보지 못할 것이었다. 자, 훌떡 거든 한편 다리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는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자, 원관념이고 이 원관념이 뭐예요? 참혹한 그림의 원관념은 뭐예요? 참혹한 그림의 원관념. 참혹한 그림은 뭘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훌떡 거든 한편 다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혹한 그림의 원관념은 훌떡 거든 한편 다리다. 자,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진 나무개비같이 마르고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눈으론 참아보지 못한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목불인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분입니다. 묘사가 상당히 어때요?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진 나무개비같이 마르고 글만 읽어도 모습이 상상이 가죠. 참혹한 모습이 상상이 가죠. 자, 이렇게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얻는 효과 뭘까요? 여인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뱅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 왜 다리가 다쳤대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자, 그 다음 얻어먹지도 못하다 구걸도 못하게 병신을 만들었다. 자, 여인네는 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잠시만요.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자, 설상가상으로 라는 한자성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과 서름이 복받쳐 흘렀다. 북받침. 자, 자동차에요. 내 공원 앞에 그놈의 자동차에 중략 쭉 나옵니다. 이제에 대한 설명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음 쪽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리키려고 할 때이다. 어때요? 상황 봤더니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거로 돌아왔어요. 어떤 과거? 내가 목격했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고 현장? 거지 모자의 거지 엄마의 사고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과거 즉 역순행적 구성이란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리키려 할 것이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재미난 사건이나 재미난 공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리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꿈쩍고 꾸물거리며 움직이는 수물거리는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자, 한 채의 자동차와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자, 여기 부분 뭘까요? 이제 거지 모자의 거지 엄마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여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자, 어때요? 시간이 뒤죽박죽이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갑자기 진행되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왔죠. 즉, 이 부분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수연적 구성이라는 걸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퀴 밑에는 선열이 임리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옆에는 거지아이 하나 거지 모자에 이제 자식 낳았네요. 거지 하나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자, 어때요? 사고를 낸 주체예요. 근데 불량배와 기생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불량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인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처지를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득하였다. 다음 오라질 연놈들. 자, 오라질 연놈들 무슨 어예요? 비속어죠. 비속어.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여기서 뭘까요? 저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부정적 사람이다. 즉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시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를 타서 타니 신이 나서 사람가에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끼니를 잃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은 향락적 삶을 살아간다. 자동차 타고 신나서 놀러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곁에 그 자리를 말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자, 뭔 소리, 여기서 점점점, 여기 뒤에 생략된 말 뭘까요? 그때 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인가요? 라고 말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렇답니다. 달포전, 할포는 언제예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엔지 무엔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래, 한 달도 채 못돼 도로 나오질 않았어요. 자, 병원엔지 무엔지 끌고 갔는데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자, 어린 것이 정말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당연히 무슨 말이에요? 어린 것을 보살펴 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서 이 어린 것이, 자, 여기 부분이 어린 것을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 그래, 한 달도 채 못돼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100일 수 있어야지요. 자, 무슨 소리예요? 치료 못 받아? 아프다. 상처가 도졌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자, 아픈 다리 때문에 구걸도 해요 못해요? 구걸 노노, 구걸 못함. 자, 여인은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는 흐느꼈다. 자, 왜 더 볼 수 없었을까요? 단순해요. 그냥 끔찍해서.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난이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뭔 소리예요? 여인이 삶의 고달픔을
이해하는 나. 나는 그의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자, 이 소리가 뭐예요?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여인이 가난한 이유. 자, 근데 보니까 그의 대답, 묻지 않아도 그런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인이 말한 거예요. 아니,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래요. 그 운명이지, 그 운명이지, 더는 무슨 행복 과거를 찾아낼 수 있다. 뭐예요? 이 대사가 여인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인이 가난한 이유를 내가 미루어 짐작한 겁니다. 자,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즉, 여인의 사정을 듣지 않아도 여인이 불행한 삶이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 나의 눈에는 어느 곁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다. 자, 왜 눈물이 고였을까요? 여인의 삶에 대한 연민 때문에.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지는 모른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동정은 상대방에서 우월감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줬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 자, 서둘러 나왔다. 급히 나왔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 보면서 이제 작품 정리만 한번 해보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과제는 뭐 시간이 1시간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적용학습 1번에 관련된 문제만 이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고 그 부분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한 내용, 필기한 내용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숙제를 낼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울게요. 자, 여기 빈 공간으로 한번 가서 자, 이제 작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까요? 현대소설이고 경향소설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제재, 주제 한번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특징만 볼게요. 자, 특징이 어때요? 서술자가 나오는 것보다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정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냥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거지모자의 삶을 통해서 표현한, 즉 상징적 표현을 통해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즉 이 사회현실을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고발했어요? 거지모자의 삶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역순행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사건 전개. 자,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탐색하는 추리적 기법 사용됐다. 이야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주인공의 심리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심리 변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호기심에서 허망함으로 바뀝니다. 또 허망함에서 연민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 한 번씩 짚어볼게요. 자, 왜 두려웠을까요?
도깨비 불을 만났죠. 김서방과 동맹에서 자려고 갔다가. 자, 왜 호기심을 느꼈어요? 박서방이 도깨비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아, 도깨비를 내가 때려잡으면 얼마나 제가 뭐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허망했어요? 도깨비의 정체가 도깨비가 아니라 거지모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왜 연민을 느꼈어요? 거지모자가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구한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여기 특징 부분에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징을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 자, 우리 제목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 한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 뭐예요? 도시와 유령이죠. 자, 도시라는 단어에 포함 반영된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그 전까지는 도시라는 말 잘 없었죠. 일제에 의해 일제강점기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또 문명이 번창하고 있다라는 거. 도시와 유령. 자, 유령이 반영한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살아 있어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삶. 이만큼 힘들었다. 뭐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빈궁한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제목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라고 했어요. 이제 소재에 반영된 제일 중요한 소재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도 한번 볼게요. 어떠한 소재와 어떤 소재가 조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묘와 자동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묘는 아까 말했죠. 신을 모시는 사당이랬습니다. 신성성이 있어요. 자동차는 뭘까요? 근대성을 의미합니다. 근대성. 근대화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묘는 어떤 걸 의미해요? 조상이나 신을 모든 사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여기서 이 작품에서 어떻게도 나와요? 거지와 빈민이 노숙하는 곳입니다. 자, 자동차는 뭐예요? 근대 기계 문명의 상징입니다. 또 뭐예요? 거지 여인이 다리를 잃은 원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뭘까요? 일제에 의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일까요? 긍정적인 시선일까요? 근대화의 비판적인 시선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보면서 인물 몇 명 나왔어요? 박서방, 김서방 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3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배, 기생, 또 거지모자, 또 나. 자, 이 3가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량배와 기생은 누구예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즉 여기서 사고를 일으킨 주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대화와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지모자는 뭘 해요? 교통사고 이후 비참하게 살아가는 누구? 하층민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근대화 이후 힘겹게 살아가는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자, 노동자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냥 모자를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죠. 모자를 동정하여 적선하는 사람. 별다른 내용 없어요. 나는. 자,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뭘까요?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바라보시면 사실 이 지문은 끝이 날 것 같아요. 학습 과제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학습 과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풀이한 거 지문에 정리하거나 종이에 정리해서 뭐 간단하게 모두 다 정리하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정리해서 사진 찍고 올려주시고 또 1, 2, 3번만 풀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 풀진 않았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 영상으로 말고 어디서 볼까요? 교실에서 만납시다. 모두 안녕.